시작할게요. 2022년 12월 3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윤창열 교수님 연구실에서 윤창열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한의학원전학회 학회사 수집을 위한 구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6일인데 3일이라고 또 잘못 얘기했네. 그냥 하시죠. 그래? 네. 이건 뭐 지금부터 다시 할게요. 네. 2022년 12월 6일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윤창열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한의학원전학회 학회사 소집을 위한 구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들어가시기 전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이제 학번은 76학번이에요. 그래서 82년도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가 군대를 면제를 받아가지고 바로 그 원전의사교실 조교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교를 3년 동안 하면서 85년 2월까지요. 그 동대학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 1기를 마쳤는데 그때 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제 교수로 임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뭐 박사를 받아도 교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고 또 오랜 그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경희대학교하고 원광대학교에만 한의과대학이 있다가 이제 그 뒤에 그 대구 한의대, 동국대학교 뭐 이렇게 해서 대전대학교 그때 이제 많이 그 한의과대학이 그 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많이 그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수 자원이 부족하니까 제가 85년 3월부터 대전대학에 와서 그 교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나이가 29살이었고요. 만으로 27살이었어요. 그래서 일찍 교수가 돼서 여기 교수 생활을 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고 먼저 거의 금년까지 38년 동안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재직하면서 원전이라든가 또 이제 원전 과목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반 한문이라든가 의학 한문이라든가 뭐 이런 과목 처음에는 의사학도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뒤에는 그 관련된 또 여러 과목 뭐 의철학이라든가 의역학이라든가 이런 과목을 강의하면서 아주 평생 원전학 교수로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내년 2월에 이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한의학 또는 원전의사학을 전공하시게 된 계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건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한의과대학 들어갈 때 임상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나는 교수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 6년을 다니면서 뭐 한의학 공부에 못지않게 저는 그 한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그 고전독서회라는 이제 한문을 공부하는 서클이 있거든요. 저야 뭐 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서클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건 8시부터 8시 50분까지 공부를 하는데 사서만 봤어요. 대학 중용 논어맹자. 근데 그건 이제 선배들이 강의를 하는데 저는 뭐 본과 1학년 때부터는 제가 강의를 했어요. 본과 1학년, 본과 2학년. 그래서 뭐 본과 4학년까지 제가 아주 주도적으로 거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문을 많이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방학 되면은 뭐 서당도 가고 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한문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그 경희대 근처에 세종대왕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민족문화 추진회가 함께 있었고요. 거기에서 그 방학 때마다 한문을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방학 때마다 가서 그 사설을
또 뭐 통감이니 이런 이제 한문을 대학 시절에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뭐 제가 원전 과목을 좋아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저희 은사이신 홍원식 교수님과도 가깝게 지내고 이렇게 해서 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군대도 면제를 받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원전의사학교실 조교 생활을 하면서 그 원전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 세 번째로 원자력 관련 연구 업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평생을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재직을 하면서 그 원전 과목을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 과목이라면은 일단 황제내경이 이제 근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난경 과목이라든가 이런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 이제 평생을 그것을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 간지와 운기에 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운기학에 관한 연구인데 그 오운육기를 해석하는 부호가 그 십간과 십이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십간과 십이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이 그 한문을 하면서 동양 철학에 대한 그런 공부도 많이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그 음양오행론에 아주 제가 심취를 해가지고 음양오행론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음양오행을 공부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 책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2007년에는 그 STV 상생 방송에서 우주변화의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63강으로 완강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관련 논문들을 이제 많이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음양오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역과 한의학을 결합한 이제 의역학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돼서 제가 그 의철학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고 의역학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커리큘럼에다가 이제 의철학이라든가 이제 의역학이라는 그러한 그 과목을 넣어가지고 이제 강의도 쭉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한 박사를 50여 명, 석사를 한 80여 명 이제 배출을 하면서 그 내경과 난경에 관해서 주로 이제 논문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의사학에 관한 논문도 많이 쓰게 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그 난경을 1편부터 그 81난까지를 들어오는 대학원생마다 전부 그 챕터를 나누어줘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뭐 대부분의 그 난경 주석서들을 그 참고해 가지고 논문을 쓰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난부터 81난까지가 다 되니까 그것을 묶어 가지고 그 난경 연구 집성이라는 그러한 그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것도 원전학 관련 뭐 중요한 그 제 연구 업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는 그 김영진 교수하고 한의학연구원에서 그 번역을 의뢰받아 가지고 향약 집성방 그 다음에 그 난경 그리고 영추 그 다음에 그 공정연이 말년에 지은 이제 수세보원 뭐 이런 책들을 전부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금년부터는 그 장계빈이 쓴 유경 번역을 그 의뢰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제 운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운기의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전문 서적이 1099년에 그 송나라 때 유원서라는 사람이 쓴 소문 입식 운기론 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본문만 읽으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본 운기학의 특징이라면은 소문 입식 운기론어에 대해서 대단히 그 많은 주석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뭐 운기론어 소초 같은 것은 너무 그 깊이 들어가 있고 다른 것들은 너무 또 간략하고, 그런데 그 강본 위죽이라는 사람이 쓴 운기론어 언해라는 주석서가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그 요약하면서도 내용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그 책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반은 한문이고 반은 일본어로 돼가지고 제가 일본어를 공부를 안 해서 이제 그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992년에 그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하고 8월 달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거의 뭐 빠른 시기에 그 요령성 심양에 있는 요령, 그 당시엔 중의학원이죠. 중의학원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러자마자 제가 93년 1월 달에 최초로 그 교환 교수로 그 부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령 중의학대학을 갔더니 그 강본위죽의 운기론어 언해가 중국말로 번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요령 중의학원 도서관에서 이제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번역을 한 반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한 뒤에 이 번역을 그 완료를 해서 그것도 그 한의학연구원 프로젝트로 완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학연구원에서 그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원전학 관련 그 연구 업적이라면은 그 석박사 한 130여 명 배출하면서 관련 논문들 나온 거, 난경 연구 집성, 또 고전 한의학 고전 서적을 번역한 거, 그리고 소문 입식 운기론어와 이걸 현토 번역을 하고 이 강본 위죽의 그 주석을 한 운기론어 언해를 번역을 해서 세상에 알렸다는 것이 뭐 제 나름대로는 원전학 관련 연구 업적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크게 뭐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교수 또는 그리고 한의과 대학장을 다 지내셨는데 그 한의과 대학장으로서의 업적, 뭐 인하나 특이사항 같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제가 학장을 2003년, 2004년 그 2년에 걸쳐 가지고 한의과 대학 학장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학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 의욕이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일이 저는 굉장히 그때 많았는데 이제 그것이 한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교수가 그 학장이 되면 꼭 하고 싶었던 것이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문 경시 대회를 개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한문 이제 경시 대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 고등학교에서 그 한문을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는 뭐 제가 그때는 이제 한의과 대학이 한의예과, 한의학과, 그리고 간호학과가 이제 한의과 대학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학과의 안정과 발전에는 이 구성원들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한의과대학 기초학 교수하고 간호학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항상 그 회식을 하면서 화합을 도모했던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수를 했는데요. 2003년에는 그 총장님, 뭐 이사장님 등을 다 모시고서 제주도에서 그 1박 2일 그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04년에는 아예 그 해외로 나가서 그 산동성을 일주하면서 관광도 하고 교수들의 친목도 도모하는 그러한 그 교수 연수회를 제가 그 준비를 해서 잘 다녀온 것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교수 학장을 할 때에 천진중의학대학하고 이제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럼 이제 당시에 우리하고 그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이 네 군데였는데 그 제일 먼저 맺은 데는 요령중의학대학인데 거기하고는 이제 교류가 거의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상해중의학대학, 그 호북중의학대학, 이제 천진중의학대학하고는 계속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환교수 제도하고 교환학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교수들이 거기 가기도 하고 또 거기 교수들이 우리 대학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상해중의학대학, 이제 천진중의학대학, 호북중의학대학에 이제 파견을 했어요. 이것은 전국 한의과 대학 중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 대전대학교 한의과 대학에 대단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장점이 되어가지고 한의과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걸 보고서 그 대전대학 그 한의과 대학을 입학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이 제도가 지속이 되면서 이제 거기를 그 1년 동안 갔다 오더라도 거기에 학점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유급이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다 진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 학생들이 그런 자매 대학에 이제 교환 학생으로 다녀와서 좀 어떤 국제적인 그러한 그 역량을 학생들에게 많이 심어 주었다 하는 뭐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학장을 할 때는 상해중의학대학, 천진중의학대학, 또 호북중의학대학하고 교수들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요. 학술대회도 자주 그 왕래를 했고, 지금 기억으로는 그 천진중의학대학이 그 포동지구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하고 이제 자매대학 교수들을 전부 초청을 해서 그 당시에 그 행사에 제가 참여했던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굉장히 의욕적이었어요. 학장을 할 때. 그래서 학생들과의 그 단합을 위해서 전체 학생과 전체 그 교수가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등반대회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번은 저 영동에 있는 천태산 그 영국사와 그 천태산 정상까지 올라갔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전에 있는 그 계족산에도 그 갔던 기억도 있고 계룡산에 갔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과 그 대운동장에서 그 체육 대회를 함께 열었던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뭐 제 생각으로는 학장일 때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지금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대충 뭐 그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억이 다 안 나셔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고 진짜 한의과대학이 어떤 역사적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제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의 이 회장도 겸직을 하셨는데 그 회장으로서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마 회장은 아마 이제 학장보다 아마 1년 늦게 회장을 했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때도 굉장히 의욕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게 회칙을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 회칙을 정비하면서 이제 그때 국제이사를 두었어요. 국제이사를 두어가지고 국제 간의 교류, 이제 중국이 위주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도 많이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회장이 됐을 때 전임 회장으로부터 그 회비를 물려받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를 전해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은 회비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평생 회비 제도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부터 평생 회비를 내면서 그 전국 그 한의과 대학에 이제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원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회비를 많이 걷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차기 회장한테 그 회장을 넘겨줄 때 한 2,500여만 원을 그 넘겨주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고, 하여튼 회비를 제도를 철저하게 그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 그 각 대학마다 그 대학원생들의 숫자 같은 것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냥 그 대학 그 원전 교수한테 당신네 대학은 대학원생이 이 정도 되니까, 그때 뭐 회비 10만 원이었거든요. 이 정도의 회비를 좀 부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뭐 적극적으로 전국 한의과대학 원전교실 교수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회비도 그때 많이 걷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학회지를 1년에 그 4번을 내고 있었는데 이게 1년에 그 4번을 낸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2번으로 줄이자는 이제 그런 의견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우리 그 원전학회의 그 자존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내가 그 대학원생들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동원해가지고 논문을 독려할 테니까 한번 4번을 내보자고, 이렇게 해서 그 4번이 정착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1년에 그 4번 우리 학회지를 간행을 하는 이제 그러한 제도가 이제 완전하게 그때 정착이 되었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학술 대회라든가 이런 건 뭐 제가 그 열심히 다 했고요. 아마 이 원전학회도 이 외에도 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생각은 나는 건 이 정도입니다. 공통교재도 맞아요. 네, 공통교재.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통교재를 편찬을 하자 그래가지고 원전 이제 공통교재를 편찬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한의과대학 원전 교수들한테 전부 그 일정 할당량을 줘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 내경 그 공통교재를 편찬을 했어요.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의학한문도 공통교재가 나오게 되었고요. 해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업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학회에서도 이 또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셨고 특히 그 재정을 안정시켰다는 것은 어느 학회든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걸 또 해주셨고요. 학회지나 뭐 공통교재 같은 이런 것들도 학회 재정에 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께로 다가는데 이제 후학들에게 격려 또는 정년을 하시게 된 소감 좀. 그 전에 예. 교수로서의 예.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교수로서의 업적 또 한번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뭐 원전 교수로 있으면서 그
한 원전학 계통으로 저 자신하고 그 제자들하고 쓴 논문이 한 350여 편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저서도 한 30여 권의 그 저서를 냈고, 그래서 아마 원전학회지에 제가 논문을 가장 많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교수로서의 그 참 자랑할 만한 업적은 그 옛날에 이제 대학원생들이 많을 때는 뭐 20명, 30명씩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름 또는 겨울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그 대학원생 및 대학원생 가족들하고 중국의 그 이제 의학 유적을 답사를 했어요. 그래 뭐 이제 의학 유적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역사 유적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탐방을 하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7차 정도 그 대학원생들하고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1차는 1999년에 그 자매대학인 그 호북중의학대학에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때 이제 무당산에서, 그 무당산이 이제 호북성의 그 서북 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학술 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 가서 이제 논문도 발표하면서 대학원생들하고 그 무당산 그 관광도 하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가 2001년인데, 그때 이제 상해 중의학대학을 가서 그때 소주, 황산, 그다음에 절강성의 금화, 그다음에 이제 의효시의 그 주단계 능원, 그다음에 이제 그 소흥, 뭐 그다음에 항주 이런 데를 그 이제 탐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3차는 2002년인데 두 단계로 나누는데, 처음에는 이제 장가계를 가서 관광을 하고 이제 그리고 북경으로 돌아와서 북경 주위에 그 역사 유적하고 이제 의학 유적을 탐방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임구시에 있는 편작의 사당 야광묘, 그 다음에 이제 하간시에 있는 유하간의 사당인 유야전, 그 다음에 약도라 그러죠. 약의 도시, 약도인 안국시의 그 야광묘, 그 다음에 이제 이동원의 고향인 정정연, 그 다음에 이제 장원소의 고향인 하북성 역현, 이런 데를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는 2003년에 갔는데요. 이때는 이제 호북성하고 그 하남의 남양시 주위를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호북성의 성도인 이제 무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북성 박물관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시진의 고향을 갔어요. 이시진의 고향이 그 무한의 그 동남쪽에 있는 기춘현인데 굉장히 그 의미가 깊었어요. 이시진의 고향 거기도 가고, 또 소동포가 적벽부를 지은 그 황석시, 그 다음에 그 신농시의 유적이 있는 이제 수주시,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고 초려의 현장인 양번시의 융중, 또 뭐 미공사,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그 장준경의 고향인 그 남양시를 갔는데 거기에 의성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참 기회가 된다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한의사들도 남양에 있는 그 의성 장준경의 사당인 그 의성사 이런 걸 한번 꼭 다녀오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북경으로 와서 그때 이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 이제 5차가 되는데, 그 5차는 섬서성하고 이제 감숙성을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제일 유명한 데는 그 서안의 북쪽에 있는 그 황릉현의 그 황제릉, 뭐 헌원묘, 그 다음에 그 요현에 있는 손사막의 그 손사막이 그 천금방을 지필했던 야광산, 그 다음에 그 또 보계시의 염제릉,
뭐 염제사 이런 데와 그다음에 그 천수시에 복희시에 사당이 있는 이제 복희묘라든가 뭐 이런 데 이제 다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만리장성의 끝이 되는 그 천하제일 운관인 가욕관, 뭐 장성박물관, 그다음에 실크로드의 명주인 돈황, 명사산, 뭐 월하천, 막고굴 이런 데 다 보고 다시 이제 서안으로 와서 그 임동현의 그 이제 화청지라든가 뭐 진시황 병마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6차는 그 복건성하고 이제 강서성, 그 7차는 이제 청해성하고 티벳을 돌았는데 그 1차에서 5차까지는 윤창열, 김용진 교수의 중국 역사유적, 의학유적 탐방기라는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제 인생에서 그 아쉬운 부분이 그 6차 그 복건성, 강서성 그 여행기와 7차의 그 청해성과 그 티벳 여행기를 쓰지 못한 것이 굉장히 저는 그 아쉬워요. 그래서 복건성에서는 이제 주자의 고향, 그 다음에 주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런 그 서원, 뭐 이런 데를 다 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진수원의 그 고향인 그 복주시의 장락현, 그 다음에 그 또 주자의 사위이면서 뭐 거의 수제자인 황간의 무덤, 뭐 이런 것도 보았고, 또 천주시에 가서는 그 천주시의 그 동안구가 이제 가우본초를 편찬할 때 참여했던 이제 소송이라는 사람의 고향이거든요. 거기도 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서성으로 와가지고 아호사. 옛날에는 이제 아호사라는 이제 절이었는데 중용 27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학문에 두 갈래가 있거든요. 존덕성이 도문학. 존덕성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고 도문학은 이제 이 마음 공부는 이제 존심 양성하는 것이고 도문학이라는 것은 경물치지하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육상사는 이 존심 양성을 위주로 제자들을 양성하고 공부를 하고 또 주자는 이제 경물치지를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이제 대립을 하니까 그때 그 여조겸이라는 사람이 주선을 해가지고 거기서 회합을 하게 하거든요. 굉장히 그 역사적인 회합이죠. 육상산과 주자가 이제 처음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토론을 하고 그때 갔더니 이제 그 아호사라는 절은 없고 이제 아호서원으로 그 바뀌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두미도 그 창시자는 그 장도롱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의 그 손장가가 그 강서성 이제 거기로 옮겨가지고 장천사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쭉 그 후손들이 교주가 되면서 내려오거든요. 뭐 거기도 보고 남창에 가서 이제 그 주원장의 17번째 아들 주건이라는 사람, 이제 우리는 그 동의보감에 이도여병이라는 거기에 그 주건이 나오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기억으로는 유창의 묘를 갔더니 아파트를 짓는다고 전부 그 없애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산에 들려가지고 여산을 보고, 이게 이제 6차 여행이고 7차는 뭐 청해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장 열차를 타고서 티벳에 가서 그 티벳을 관광하고, 하여튼 그 제가 교수로 재직하면서는 그 제자들과 더불어 그 중국의 의학 유적과 그 역사 유적을 탐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고, 그 이제 제가 갔다 와서 이것을 그 민족의학 신문에 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중국의 그 의학 유적을 소개를 하니까 그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의사들이 손사막 유적지도 갔다 왔다는 사람도 들었고, 또 주단계 능원도 그 다녀왔다는 사람도 들었고, 또 어떤 학회에서는 저를 초청해 가지고
저보고 가이드를 해달라 그래서 또 그들을 데리고 소흥, 항주, 그다음에 의호시에 있는 절강성 의호시에 있는 그 주단계 능원 이런 데도 제가 그들을 데리고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뭐 제 교수로서 가장 그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중국 의학 유적을 탐방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학유적 탐방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에서 이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이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아마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다니지 못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고 중국서도 많이 생각을 못했던 거를 이렇게 했다는 것도 굉장히 또 고생도 많이 하시면서 가서 고생도 하시고 그러시면서도 이렇게 또 이 책으로서 기록을 남겨주신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예. 마지막 질문은 이제 후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그것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이제 저는 뭐 한 38년 동안 교수를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초창기의 학생들, 중간기의 학생들, 그 요새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담당이 그 한문을 기본으로 해서 그 한문의 원서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학의 그 원리를 강의하는 분야를 담당을 했는데 그 요새 학생들이 그 한문 공부를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의사들은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한의사들은 한문을 못해요. 그러면은 아무리 번역판이 나와 있다 그래도 그 기본적으로 원서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든 한의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문을 안 하니까 오히려 이제 악화가 양화를 부축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발언권이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한의과 대학에서도 그 한문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고 교양 한문이라든가 일반 한문이라든가 경전 강독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고 학생들도 뭐 한문 얘기만 나오면은 고개를 흔들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옛날에 그 경희대학교에 참 한문에 능통했던 이제 안병국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그 한탄을 하셨거든요. 이 한의사들은 말이야 전공 문맹자들이라고. 자기가 그 한문이 전공인데 한의학이 전공인데 그 전공에 관한 글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 문맹자라고 아주 질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요 한문을 다 잘했어요. 근데 뭐 지금 그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생들이 교재를 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이제 한문을 담당하니까 제가 1급에서 8급까지를 한자 급수 능력 시험 보는 1급에서 8급까지를 전부 다 내가 강의를 하고 시험을 보거든요. 물론 뭐 코로나 사태 때 2년 동안은 그 시험을 보질 못했으니까 그 두 학년은 뭐 좀 부실하게 지나갔을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 한의과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이 근본이 튼튼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근본은 한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서양의 속담에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비방이라든가 뭐 훌륭한 그 이론이라든가 이런 한의학의 모든 것은 의서 속에 옛날 의서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그 지역이 발전하고 무성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 한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의학 원서를 읽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서양의 그 지식을 결합을 해가지고 미래 한의학을 발전을 시켜야지, 근본이 되는 그 한의학 원리를 무시하고 원서를 보지 않고 그냥 뭐 서양의학 일변도로 나간다면 그건 한의학이란 이름을 전 붙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한문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로는 사람이 우리가 한의학과 대체의학의 다른 점이라는 것은, 대체의학은 그냥 약을 쓰면 무슨 약을 쓰니까 뭐가 낫더라 이것인데, 한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낫더라. 그래서 이 분명히 원리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근본이 되는 것이 이제 음양오행의 원리인데, 이런 그 음양오행의 원리 이런 것들도 이제 철저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도 강화해가지고 그들의 그 발달된 또 훌륭한 서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습득을 하고 해서 중국과의 교류,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온 책들도 많이 보고 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문 공부 좀 아쉬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한의학의 근본이 되는 뭐 음양오행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주 신중히 깊숙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특히 질문지에서 뭐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좀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신가요? 글쎄요, 이제 아마 대한한의학 원전학회가 처음에는 이제 그 대한 원전 의사학회로, 이게 아마 이제 1983년도에 우리가 창립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한 한의학회가 있잖아요. 이제 한의학회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한 것이 아마 83년도. 제가 그때 이제 조교를 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 홍원식 교수님이 그때 이제 우리 학회가 아직 없었어요. 대한 원전의사학회가. 그래서 그때 그 한의사 협회장을 지냈던 이제 이금준이라는 분을 통해서, 그때 이금준 원장이 대한 한의사 협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홍원식 교수님 밑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등록은 그분이 했어요. 대한 원전의사학회 이것을 등록을 해가지고 쭉 이제 우리가 88년도부터가 이제 학회지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다가 아마 1999년인지 2000년에 우리 계룡산에서 대한 원전의사학회를 할 때 이제 의사학회가 분리가 되죠. 그러면서 대한 한의학 원전학회로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제 나눠지게 됐죠. 의사학회와 대한한의학 원전학회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학회 창립은 경희대학에서 원전을 강의하시던 홍원식 교수님의 그러한 의지에 의해서 원전학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뭐 저도 대전대학에 내려와서 대전대학교 대학원 원생들과 함께 경희대학교 대학원생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중간 논문도 발표하고 그때는 이제 그런 교류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뭐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다른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래도 좀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으신 그런 부분들, 특히 이 한의과 대학 또 그다음 학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또 학회 창립의 역사 과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아마 저희 학회사를 이렇게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